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팀별 시즌 예상 마지막 시간 한국전력 빅스톰 차례입니다. 원래는 제가 개막전 전까지 다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한국전력 경기 전에 올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양해 말씀 먼저 올립니다. 자, 마지막 남은 팀 한국전력 빅스톰입니다. 엔트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프트 4명입니다. 김인혁, 공재학, 이승준, 이시몬 이렇게 있고, 신인 임성진 선수 합류 예정입니다. 라이트에 박철우, 이태호 2명 선수 있고요. 센터가 원래 4명이었어요. 조근호, 박태환, 박지훈에 지난 코보컵 때 다시 복귀해가지고 활약 보여줬던 안효환 선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박지훈 선수가 최근 팀 소개에서 빠졌어요. 아무래도 지난 1차 등록에는 있었는데 지금 빠진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신인 등록 엔트리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이 선수가 제가 경기하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성균관대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예요. 지금 삼성화재 정식 등록이 된 김정윤 선수하고 둘이서 2018 시즌에 대학배구 유리그에서 진짜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지난 드래프트 때 한전이 사실은 이 선수를 2라운드에서 뽑았고, 신장도 맨발 키가 196.7인가 그렇거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거지만 좀 최종 엔트리까지는 봐야겠지만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래도 센터에는 이번 2라운드에 뽑은 박창웅 선수도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자, 세터는 2명입니다. 김명관, 이승호 선수. 그런데 신인 선수인 정승현 선수 합류할 것 같고요. 리베로는 오재성, 금태용, 김강령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14명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박지훈 선수가 빠졌고요. 나머지 선수들 등록하고 신인 들어오면은 멤버는 또 찰 것 같고, 센터에 이 선수 언급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상무에 있는 그 안우재 선수가 또 상무에서 좀 코보컵 때 제법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합류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또 한국전력 센터진이 뎁스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예상 주전 명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프트에 러셀, 카일 러셀 선수, 또 이시몬, 라이트에는 박철우, 센터에는 안효환, 조근호, 세터 김명관, 리베로 오재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수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현대캐피탈이 전체 1순위가 나왔는데도 김선호 선수를 뽑아가지고 한국전력이 운 좋게도 2번임에도 불구하고 원했던 임성진 선수를 품에 안았죠. 자, 좀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드래프트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팀은 지금 레프트 말고도 사실은 다른 약점이 많아요. 특히 센터고 세터가 그렇죠. 뭐 2, 3라운드에서 박찬웅 선수, 정승현 선수 운 좋게 보강 잘 했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에서 임성진 선수를 뽑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 레프트 포지션이 포화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뭐 김인혁, 이승준, 공재학 이런 선수까지. 그리고 센터 보죠. 센터는 있던 유망주는 내보내고 느닷없이 또 통역하던 안유한 선수를 다시 복귀시켰어요. 뭐 이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반 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정이 뭔지는 몰라도 2라운드에서 뽑은 하위 라운드도 아니고 그런 대학에서도 충분히 잘해왔던 장신 유망주를 1년 만에 방출한다? 이거는 진짜 문제죠. 또 최근에 삼성화재에 있다가 한전으로 건너왔던 그 2m 13cm였나? 엄청 장신 그 정준혁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도 소리 소문 없이 팀을 떠났어요. 이런 측면을 볼 때 한국전력 선수 관리에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어 보여요. 뭐 사실 선수 관리에 있어가지고 한국전력은 원래
문제가 많은 팀이에요. 제 입에 담기도 싫은 옛날 그런 엄청난 사건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뭐 지난 시즌 뭐 구본승 선수도 있고 말이 많죠. 자, 먼저 그 리인 리시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래프트 방송 때도 그랬고, 뭐 현대캐피탈 얘기도 그랬고, 틈만 나면 2인 리시브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일단 2인 리시브 할 것으로 보이는 팀이 한전 말고도 현대캐피탈, OK금융그룹, 삼성화재 정도예요. 근데 삼성이야 원래 그 팀 DNA가 그런 거고 한 번도 뭐 바뀐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3인 한다고 하지만 그냥 사실상 2인 리시브였고, 근데 현대와 OK금융그룹은 레프트에 선수가 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레프트에서 리시브와 공격을 겸비한 선수는 없고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제 추측이지만 좀 그럴 만한 약간의 그런 핑계거리가 있긴 한데, 한전은 그게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리시브에 소질 없는 외국인 선수를 레프트로 쓰면서 2인 리시브를 표방하는 이른바 뉴 삼성화재식 배구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있을겠죠. 근데 코보컷만 놓고 보면은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장병철 감독이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가 뭐 러셀을 뭐 그냥 레프트로 쓰고 아예라 모르겠다 이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2인 리시브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추측을 좀 해본다면은 저는 박철호 선수 영입 직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일단 박철호 선수 그런 영입 그 맥락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전은 지난해 셀러리 캡 최소 소진율을 못 맞춰가지고 그 비어 있는 캡만큼 벌금을 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캡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셀러리 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서재덕 선수가 공익근무요원 문제로 이탈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어있던 거라서 코보에서 그냥 봐주고 넘어갔어요. 사실 이것도 저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코미디라고 봐요. 아니 셀러리 캡 최소 소진율을 못 맞춰가지고 규정을 어겼으면은 뭐 벌금을 내든지 아니 뭐 몸으로 때우든지 선수를 영입하든지 해야지. 뭐 그거를 또 봐달란다고 봐줘요? 이거 프로입니까 이게? 이게 더 문제인 게 나중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아, 우리도 고의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선수가 갑자기 군대 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봐줘야 돼요.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이거.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가 갑자기 선수 생활 막차 탄 박철호를 3년 21억인가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황택이 7.3억은 황태희 선수가 뭐 그 돈 받고 잘할 수도 있고 잘하면 진짜 대박인 거고 못해도 FA 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저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뭐 황태희 선수가 그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는 논외로 하고, 근데 박철호 21억은 이거는 셀러리 캡 소진율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원래 이 팀은 그 정도로 베팅을 하지 않으면은 누가 안 온다는 얘기기도 해요. 제가 조금 말을 막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전력 성적 안 좋고 시설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진짜 같은 값이면요 선수들도 한잔 안 가요. 몇 해 전에 한번 그 대학 선수들 상대로 설문조사 한 거 있었거든요. 가고 싶은 팀 한번 꼽아보라고. 그때 현대하고 대한항공 합쳐가지고 80%인가 90% 나왔어요. 나머지 다섯 개 팀 다 합쳐도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수들이 대놓고 기피하는 팀, 말년에 다른 팀에서 방출됐다가 선수 생활은 이어가고 싶으니까 선수 생활 연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팀이 한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팀은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박철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라이트로 써야죠. 레프트 외국인 선수 뽑으면 됩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알렉스를 뽑고 싶었는데 구슬은 참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카드가 쏙 데려가 버렸네.
근데 그래가지고 카일 러셀 선수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장병철 감독은 자기가 선수 시절할 때 보고 배웠던 2인 리시브 하는 거죠. 제가 좀 이 얘기까지 하려고 어쩌다가 2인 리시브로 이 팀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한국전력 막장 스토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2인 리시브 지난 코보컵 때 먹혔습니다. 대박 터졌어요. 카일 러셀이 리시브를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한 세트에서는 서브를 제가 정확히 경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현대캐피탈하고 4강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세트에서 리시브를 11개를 했는데 하나 성공했어요. 에이스는 2개인가 주고. 그 정도로 리시브 못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한전이 코보컵 우승을 했느냐? 한전을 상대하던 팀들이 한전 리시버들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시몬 선수 OK저축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리시브 잘 했었죠. 근데 말 그대로 상대적이었던 거죠. 40% 정도 효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정말 잘해서 거액받고 FA로 옮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 리시버진도 상대 팀들이 못 털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카일 러셀 선수가 왼쪽에서 백어택 같은 거 하는 그런 변칙 작전이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뭔가 분석이라든가 뭐 몸 상태라든가 이런 시합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다른 팀들이 거기에 당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결승전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했지만은 뭐 비에나 있었으면 뭐 한국이 졌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같은 전략으로 나올 한전이 코브컵처럼 시즌을 호락호락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건데 저는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에 그런 유망한 레프트들이 좀 있어요. 또 뭐 이승준, 뭐 김인혁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은 이 선수들은 러셀 선수 대각에서 리시브를 커버 쳐줄 만한 그런 역량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학교에서 2인 리시브를 어느 정도 많이 해봤던 임성진 선수가 이시몬 선수가 흔들릴 때 그 다음으로 나올 공산이 커요. 아마 장병철 감독 머릿속에는 러셀은 고정하고 나머지 대각 자리는 이시몬 임성진으로 가고 그리고 러셀이 좀 힘든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 김인혁이나 이승준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인 리시브의 문제는 아무래도 강서브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난 코보컵 때 그 현대캐피탈 최태원 감독 작전 타임 때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우리 서브 중에 80%인가는 러셀한테 가야 돼. 근데 지금 70%도 안 가.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딱 듣고 나서 아 이거는 목적타 서브든 뭐 강 서브든 러셀 위주로 넣어서 리시브 흔들어라. 괴롭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최태훈 감독이 이런 인터뷰 했었어요. 플루터 서브 속도를 뭐 65km, 시속 65km에서 뭐 70km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 강 서브 넣으면 보통 뭐 100km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플로터 서브를 그렇게 끌어올리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여전히 현대캐피탈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이런 2인 리시브 구사하는 팀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서브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견딜 수가 있느냐가 문제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저는 한국전력의 올 시즌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센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국전력은 조금 다시 드래프트 그런 드래프트를 처음 참가했던 그 문성민 드래프트 그 시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때 뽑았던 최석희 선수 이후로는 한전이 제대로 육성하거나 지명했거나 장기적으로 키운 센터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1라운드에 아예 센터를 뽑은 역사 자체가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센터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 라운드에서 뽑아가지고 육성할 생각도 없고 그냥 다른 팀들이
방출한 센터 오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옛날 지금 기억 남는 거는 하경민 선수가 한전에 잠깐 있었는데 이 선수 임대로 대한항공에 보내고 받아온 선수가 장광균, 신경수 선수였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다 이미 그 당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서 한전에서도 별로 한 게 없었어요. 이 팀이 그러다 보니까 센터들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같은 게 없어요. 악순환이죠. 유망주도 안 뽑아. 그나마 한 2라운드에 뽑아도 안 키워. 못 키워. 그러니까 일찍 방출하죠. 어디 남는 센터 없나 하면서 눈 돌리다가 정말 다른 팀 그 18인 엔트리에도 못 드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채웠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진짜 박태환 선수는 3라운드 출신인데도 남아있는 게 기적이죠. 기적. 지난 코브컵 때 주전으로 나왔던 조근호 선수 다른 팀으로 가면 백업이에요. 지난해 한전에서 블로킹 세트당 0.36이었습니다. 블로킹 능력치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중앙에서 속공도 별로 위협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럭저럭 성공률은 50% 이상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뭐 한전 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 이 선수 뭐 이 정도면 속공도 제법 하네,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조근호 선수가 속공에서 위협적인 거 그러면 못 보인다는 거를 다른 팀 블로커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안 막아요. 그냥 줄 거 준다는 거예요. 뭐 한 경기당 뭐 한 두세 개? 야 그냥 줘 막지 마. 그냥 날개 쫓아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찌를 수 있죠. 허를 찌르는 거죠. 근데 이런 포인트가 올해 한전이 잘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김명관 세터가 장병철 감독이 우리 한전은 센터 약하다고 상대 팀들이 제대로 견제 안 하는 그 포인트를 노려야 한다. 이거를 좀 잘 염두에 뒀으면 해요. 어쨌든 조근호라든가 안유한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겠지만은 저는 과감하게 박태환 선수 그리고 새로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박찬홍 선수 기회 많이 주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즌에 뭐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팀은 역시 센터를 근데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속공 전체 공격에서 속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시즌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15.1%, 오리카드가 13%, 현대가 16.3%, OK가 14.1%, 삼성이 12.5%, KB가 11.3%, 한전이 9.9%예요. 그러니까 남자부 7개 팀 중에 전체 공격 중에 속공 비중이 한전만 10%가 안 돼요. 이 정도로 속공을 안 썼던 팀이에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전체 공격 중 속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묘하게 지난 시즌 그 팀 최종 성적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속공 비중이 그대로 팀 순위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속공 비중이 높아야 순위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인 건 맞다는 거예요. 속공 비중이 낮으면요 그 많은 공격이 날개 공격수한테 집중됩니다. 그러면은 상대팀 블로커들 입장에서는 삼지선다가 갑자기 OX 퀴즈가 되는 거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결국 한전이 위로 올라가려면은 의도적으로라도 속공 비중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블로킹은 또 의외로 강점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또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보시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셀, 박철호, 김명관 전부 다 사이드 블로커입니다. 미들 블로커에는 그렇게 블로킹 강점 있는 선수들이 안 보여요. 신인들을 그렇다고 막 중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사이드 블로커가 높이가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팀 공격수들이 사이드 블로커들 피해가지고 대각 쪽으로 때리다가 미들 블로커들한테 잡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코보컵 때 이 반사 이익을 안요한 선수가 많이 얻었습니다. 자, 직선 공격 때리려고 하는데 앞에 러스델이 있고 박철우가 있고 아 좀 세터라고 좀 키 작을 거라고 우습게 봤더니 김명관이 있어요. 이러면 공격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각으로 때려야지 하고 상대팀 공격 방향을 대각이나 반대각으로 좀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작용을 할 거예요. 더군다나 한전 센터도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오히려 더 대각 공격을 상대방 공격수들이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포인트에서 장병철 감독 당연히 뭐 제 방송을 듣진 않겠지만은 제안하고 싶은 게 높이에 연연하지 말고 블로킹 뜰 때 사이드 블로커들하고 그 간격을 촘촘히 해가지고 띄워줄 수 있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거예요. 보통 센터들 블로커들 중요 능력치 중 하나가 사이드 스텝이거든요. 이게 느리면요 쫓아가서 점프하기 전에 이미 공이 지나가고 없어요. 키는 큰데 블로킹 시원찮은 센터들이 다 이래요. 한전에도 조근우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좀 말고 키는 작더라도 사이드 스텝과 운동 능력이 빨라서 이 러셀, 박철우, 김명관 이런 사이드 블로커들 옆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블로커들을 우선적으로 기용을 하면 상대팀 공격수들이 직선 쪽 피하려고 대각 때리다가 그 틈에 미들 블로커한테 걸리는 그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좋아질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이드 블로킹 높이가 높기 때문에 상대팀 공격수들은 분명히 대각을 더 많이 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 쪽에서 느린 블로커들이 아닌 발이 빨라서 사이드 블로커와 그 센터 블로커 사이에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촘촘하게 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좀 고려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전 순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3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쉽진 않겠지만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3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전반적인 V리그 트렌드가 원래는 강서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범실이 많아지니까 야, 강서부 넣어가지고 범실 내지 마. 차라리 그냥 약하게 때려. 이런 흐름이 조금 우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강서부에서 범실을 조심하고 서브를 약하게 넣는 흐름으로 넘어간다면은 이 와중에 가장 이득 챙길 수 있는 팀이 저는 한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서브가 약해지면은 2인 리시브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바로 대세 타는 거예요. 반면 서브가 강해지고, 뭐 강해지지는 않더라도, 뭐, 속도 빠른 플로터 서브라든가 이런 걸로 리시브가 고전한다면, 결국 한전이 할 수 있는 거는 양날개 뻥배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러셀은 모르겠지만은 박철우는 풀타임 체력 못 버팁니다. 이미 뭐 지난 시즌에도 득점이라든가 뭐 공격 시도라든가 뭐 블로킹 같은 거 보면은 전반적인 수치가 내리막을 탔어요.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박철우 선수가 힘이 떨어지면은 서브부터 약하게 넣어요. 한때 한창 서브 잘 넣을 때에는 리베로들이 정말 박철우 선수 서브 못 받겠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백업층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좀 이런 서브가 강해졌을 때 리시브가 흔들리고 이게 양날개에 집중되는 배구로 간다면은 한전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게 이 2인 리시브라는 게 원래는 사실상 좀 패기 처분 수순으로 가던 그런 포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시 꺼내와가지고 대놓고 쓰겠다고 할 정도면은 장병철 감독은 뭐 보기에는 좀 순해 보이지만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구 시스템에 대한 관점에 고집이 엄청난 거라고 봐야 돼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좌우간 저는 아무리 안 풀려도 한전이 꼴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외국인 선수가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배구를 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뭐 몇 등까지 갈 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올 한 해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걸 다듬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은 있기 때문에 이런 팀은 꼴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배구를 하는지도 모르는 팀도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최소 세 팀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저는 정말 잘하면은 뭐 본배구권 3위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아무리 안 풀려도 저는 꼴찌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팀별 예상 7개 팀 달려왔습니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정확히 언제 업로드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있었던 그 여러 경기들을 가지고 소재 삼아서 좀 기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 또 경기에서 해설자들이 해주지 않는 내용, 그런 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낮에 대한항공하고 오리카드하고 개막전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해설자들 최천식 해설했거든요. 좀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많았어요. 좀 그런 면에서 제 나름대로 물론 뭐 제가 뭐 아무리 해도 선수 출신, 감독 출신, 뭐 배구인들의 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인 팬들이 좀 뭔가 알 수 없는 제도권 언론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1주차 경기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